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만관유로 시작합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휴가 있었는데 이 확진자 수가 크게 늘진 않았죠? 네,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고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려했던 심각한 수준으로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전국 확진자 수가 1,471명이었고요. 네. 이로써 지난 7월 7일부터 99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예. 지난주도 똑같이 대체 휴일로 인한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전과 비교해보면 추이를 비교해보기 좋을 것 같은데 예. 지난주 화요일 오후 9시까지 집계가 1,871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하면 400명 정도 적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진정되는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여전히 내일이면 이제 100일 연속 두 자릿수다. 네, 갑자기 1,000명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100일 연속 이어가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는 15일입니다. 금요일에 위드 코로나 전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모레 금요일에요? 예, 백신 패스 도입 등을 포함해서 여러 실무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단계가 크게 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인 지침이 또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현재 밤 10시까지인 수도권 식당 등의 이용 시간을 자정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포함해서 백신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까지 포함이 될지 어느 정도 범위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부터 그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이거 출범하죠? 예, 맞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잘 정착시키기 위한 민관 합동기구인데요. 경제, 민생, 교육, 문화, 자치, 안전, 그리고 방역, 의료 이렇게 4개 분과로 나눠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할 때마다 현장의 고충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은 보다 수월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현웅 아나운서 어제 미국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FDA 승인 이거 요청 들어갔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개발 중단한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예, 맞습니다. 치료제 개발은 이제 국내 기업들도 많이 힘써왔던 부분인데 현재 머크사의 치료제가 시장을 좀 선점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게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좀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중단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아쉽지만은 어쩔 수 없는 부분 으로 보이네요. 예. 다음 소식 주십시오. 네, 두 번째는 장용준의 영장심사 포기입니다. 장용준 씨, 노엘, 래퍼 노엘이요? 래퍼 노엘입니다. 예. 어제가 구속 전에 피의자 신문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영장실질심사죠? 예, 그거를 맞습니다. 포기했다고 하던데. 예, 어제 오전 10시 30분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역시나 장용준 씨가 출석을 할 것으로 보였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이 이루어져서 구속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을 의식한 듯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됐는데 역시나 많은 전망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근데 입장문을 또 냈다면서요. 네,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면서 잘못에 대한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했고요. 또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죄값을 달게 받겠다. 네. 그런데 어제 구속영장 발부 소식 전해진 뒤에도요. 음주운전 혐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 저번에 음주운전 이거 측정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음주운전 혐의가 이제 영장에서 빠진 부분 대신해서 이제 음주 측정 거부가 들어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라는 지적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른바 윤창호 입법이라고 불리는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총 2회의 위반이 있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게 적용된 거는 그나마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이거 다 한꺼번에 위반한 것으로 해서 총 2회 위반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십시오. 네, 세 번째는 여수 실습 고교생 사망에 대한 사과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그 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난 6일 오전이었는데요. 특성화고 해양 레저 관광과 3학년 홍군이 한 선착장에서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제 요트 바닥면에 붙은 따개비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예. 물에 빠져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여러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애초에 홍군의 실습 프로그램은 요트 내 승선 보조와 고객 응대 서비스였는데 제대로 된 훈련도 없이 잠수 작업에 투입이 됐고 또 2인 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도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인데 맞습니다. 업체 대표가 사과했습니까? 업체 대표의 입장은 따로 밝혀지지 않았고요. 예. 현재 여수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사과를 했는데 지난 1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교육부도 나서서 전국 현장 실습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현장 실습의 경우에 과거에는 철저한 현장 실사를 거쳐서 선도 기업들을 선정해서 허용을 했는데 예. 2019년 1월부터는 선도 기업 선정 기준을 낮추고 이른바 이제 참여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현장 실습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예. 국정감사장에서도 지적이 나왔죠? 네,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했고요. 예. 그 해당 여수 요트 사업장이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서 보다 전문성 있는 심사를 통해서 기업들이 선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보면요. 그 따개비 제거 작업이 하루 인건비가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드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장 실습생한테 이걸 시킨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예. 이런 부분을 또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빨리 좀 고칠 거 고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십시오. 네, 마지막 망관유는 끝내 깨지 못한 이란 원정 징크스입니다. 아하. 축구 대표팀 어제 경기요. 네, 어제 저녁 경기. 10시 30분에 펼쳐졌죠. 예.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이란 원정 경기에 나섰는데 예. 그동안 이 못 깨온 이란 원정 징크스를 과연 깰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였습니다. 예. 이란 원정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이 벌써 47년이나 됐는데 승리는커녕 이 마지막 원정골을 넣은 것도 12년 전 2011년에 박지성 선수의 골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어제 이제 황의조, 손흥민, 황희찬 요즘 어떻게 보면 이른바 이제 물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 예. 삼각편대가 이 공격 선발진에 나서면서 기대를 모았는데 예. 결과는 무승부였습니다. 예. 2009년 아니었나요? 박지성. 예, 2009년이나 2011년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박지성 선수의 마지막 골이었습니다. 예. 밖에서 팩트 체크 좀 해주십시오. 예. 자, 2009년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후반 시작과 함께 이제 골을 넣었는데 이재성의 멋진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슛으로 좀 여유롭게 골망을 갈랐습니다. 예. 하지만 실점 후에 이란은 더 강력한 공격 태세를 보였는데 뭐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빗나가거나 아니면 골포스트를 때리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후반 31분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자한 바크시 선수가 헤딩슛으로 연결해서 결국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 헤딩슛 보니까 거리가 좀 있던데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좀 코스가 좀 절묘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골키퍼가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예. 약간 위치가 조금 맞기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예, 동점이 되고 나서도 이란의 공격이 좀 계속해서 날카로웠는데 후반 34분에 또 한번 골대를 때리는 슈팅이 나오면서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예.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종료 직전에 나상호 선수가 노마크 슈팅 기회를 가졌는데 아쉽게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경기는 1대1로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무슨 보니까 저 순위도 그대로죠? 예, 맞습니다. 이번 경기 전에 이제 이란이 1위, 우리가 2위였는데 무승부를 나눠가면서 이란이 3승 1무로 승점 13점 1위, 우리가 2승 2무 승점 8점으로 2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한 달 정도 후에 펼쳐집니다. 예. 오는 11월 11일 아랍에미리트전 그리고 11월 16일 이라크전이 펼쳐지는데 역시나 뭐 또 쉽지 않은 상대다 보니까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두 승 더 가져와서 빨리 순위 경쟁에서 요일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자,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길 겁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이현웅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